이제부터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다. 음양오행반, 괴론반 이렇게 주역반, 음양오행반 이렇게 해가지고 음양오행 먼저 공부하고 이제 물상 괴론 공부하고 요게 근데 사실은 요것도 기초예요. 요것도 기초야.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가면 64개를 다뤄야 돼요. 경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경문 효사로 들어가면 요쯤 되면 이제 여기가 중급입니다. 여기가 중급이고 사상의학하고 정력까지 떼고 나면 여기가 중상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이해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물에다 적용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상급이야. 그럼 상급쯤 올라가면 슈타이너 뺨을 좌우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상금 못 가겠다는 생각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제가- 한번 음양오행을 주물러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는 나는 어디까지 갔나 하면 저는 상급 초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중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얼마 전에 끝내고 이제 드디어 상급에 들어가면서 조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막 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열리고 있는 중이라서 요즘은 제가 이제 현상이 막 괴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어떤 개념을 들으면 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상급과 그걸 다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근데 어떤 공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혼자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생하면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헤쳐나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한번 일단 지나가서 이해가 되고 나면 포인트 찍어가지고 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글쎄요, 만약에 주 1회 단위로 해서 우리가 꾸준히만 한다면요, 여기 꾸준히 한다는 전제 위에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든 같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든 공유하는 거에는 뭐 한 3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해요. 제가 20년 한 걸 여러분은 3년 만에 할 수 있다는가. 독고다이 공부하는 게 어려운 거지,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이해한 사람이 이해한 걸 전달하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어려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한 3, 4년 차 안에서 주역으로 인지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명이 늘어나서 각자의 분야나 영역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영애 씨가 몇 년 배웠어요? 영예가 1년 전. 1년밖에 안 했어요. 영예는 1년 했는데 영예는 이 정도는 지금 다 이해해요. 요거밖에 안 했는데도 영예가 드디어 인지학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는 거가 어느 정도 조금씩 되거든. 하여튼 그러합니다. 그렇고 이제 책 들어가면 대략 그 정도 이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 책 끝나고 나서 이 책 읽을 때에도 한동숙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다가 모르면 그냥 건너뛰어라 그래요. 그 얘기를 책 읽다 보면 하고 있어요. 그 모르는 거 붙잡고 실험해봤자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앞부분에 설명할 것도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전제하고 서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면 뭐 이해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숙 선생님도 이 책을 읽을 때는 모르는 거 나오면 건너뛰고 몇 번 봐라. 다독을 해라, 다독을. 그래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책의 성격 자체가 그렇고 책이 좀 불친절해요. 이 책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은 훌륭하게 압축했다. 황제내경이 우리가 실제로 번역본을 보려 그러면 대략 페이지 수만 소문 영추 합해가지고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걸? 그냥 한문투성인데. 한문투성인데. 이게 1,000페이지입니다. 그거 3배란 말이야. 이거 3개. 예? 이걸 보시면 토시 빼고 다 한문입니다. 그건 다음 생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내경 원문을 3,000페이지를 봐서 안다는 거는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대개 사람들한테 이거는 엄두가 안 나고, 일단 제도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가 없으니까 어떤 개인이 자기의 특별한 인연으로 접근해서 막 이걸 해낸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권으로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교두보가 되느냐. 그 점에서는
굉장히 귀한 작업을 하신 거죠, 한동석 선생이. 이 사람이 한동석. 이게 음양오해. 이게 주역 정력. 우리는 이 두 텍스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예. 음양오행은 요걸로, 괴는 요걸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한장경, 이 사람은 한동석. 둘이는 또 친인척. 집안이 그쪽이군요. 그래서 이제막 김일구 라인에서 사실 다 학맥이 뻗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20세기에는 또 이쪽 집안 사람들이 이제 한번 큰일을 해준 건데, 그게 이렇게 양평에 와서 꽃이 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잘 압축해놨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압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압축을 이렇게 프레스를 많이 줘놨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데는 없지만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추가 설명을 안 하고 붕붕 건너뛰는 데가 꽤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독학하기에는 참 불편한 책이 되어버려요. 독학하기에는 참 불편한 책이 돼서 이 책이 악명이 자자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청계자유발도르프 부모회 아버지회 사람들하고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와달라 그래서 만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청계자유학교에 지금 한의사가 5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3명이 그 아버지회의 모임에 나오더라고요. 마침 그날 텍스트가 도덕경이라서 한의사들이 평소에 이제 한문도 많이 알고 이제 동양 고전도 좀 읽는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리라고 생각하니까 한의사들한테 발언을 많이 시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조금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역이나 내경이나 이런 걸 사람들은 알 거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몰라요.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즘 한의대 가보면 학부 과정에서 필수로 황제 내경이 있는데 그냥 직역된 거 한 번 읽고 지나가 버리고 실제로 이거를 천착하질 않아. 이걸 가지고 임상으로까지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봐야 되니까 한 번 보는 정도지 이해도 못해. 그러면 황제 내경은 그렇다 치고 이 책의 얘기가 마침 나왔어요, 뒤풀이 때. 근데 이 셋이 자조적으로 뭐 서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전국의 10개 한의대에서 이 책을 전부 필수로 놔놓고 전부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지 이걸 진짜로 이해해서 임상으로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 그리고 한의대 졸업하고 뭐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본 책으로 기억하지, 이거를 낱낱이 이해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으면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이해 불가의 책으로 악명 높은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이해 불가인가는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된 사람이 가르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이드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편이 법칙편이고, 법칙이 있고, 후편이 변화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다, 공식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전편에서 밝히고, 그 공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광물, 식물, 동물의 변화, 인간의 변화. 그러니까 딱 인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하고 사실은 구성은 똑같아요. 어디서든지 사실 이런 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카시아 연대기 같은 거에서도 처음에 우주 진화의 어떤 규칙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인간이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에 동식물들의 구성이나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편이 이제 천간지지의 일종의 공식, 규칙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후편이 그게 이제 실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일종의 우주의 규칙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물에 영향을 미칠 때 한번 이렇게 변환이 돼서 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어떤 변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의 생리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준다까지 변화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다 이해해도 우리가 인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걸 동양적으로 보는 거에 가름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괴를 들어가면 더 상세해지는 거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안에 요 책만 잡아도 인지학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 책 이해했다 그러면 인지학 공부가 예, 거의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되는데 인지학 공부도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거꾸로는 안 됩니다. 이게 더 깊고 넓기 때문에. 이게 더 깊고 넓고 이게 더 보편적인 범위를 더 깊고 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인지학 보면 인지학이 이해가 돼요. 거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지학 공부를 겸해서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법칙 들어갑니다. 130 제가 왜 130까지 보라고 했을까? 오행과 운까지 보자고 한 모양이네요. 아닌데 130 중간에 잘리는데. 그날 목차 보면서 목차를 보면서 그 누군가가 말씀하셨어요. 책을 보면서 예 양이 6기 전까지 나오는데 139까지인가 보네요. 거기까지가 오행론까지인가 보네요. 자, 1장 총론 들어가겠습니다. 총론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총론은 제가 평소에 워낙 많이 하는 얘기라 가지고 더군다나 서양 철학 얘기를 쭉쭉 하면서 뭐 칸트도 나오고 브루노도 나오고 뭐 저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알아두면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알아도 몰라도 쓸데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양 철학을 뭘로 비판하는가 하면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하는데요. 이제 슈타인의 인지학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음양 오행도 마찬가지고 이걸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유기적 이론론이다 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유기적 이론,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차원에서 유기적 이론, 둘 다 유기 이론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자기 스스로 유기 이론론이라고 지칭을 해요.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도 서양 철학을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비판을 할 때 주로 이제 서양 철학을 슈타이너 직전까지 집대성하고 있던 사람은 가장 거두가 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칸트 비판을 합니다. 칸트 비판을 하는데 칸트 비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지학에서 얘기하는 인지학에서는 감각세계, 초감각세계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감각이 영향을 미치는 세계다. 그게 몸 원형으로 했을 때 몸, 홍까지죠. 예, 요까지 감각의 세계다 보고 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언적으로 보는데 요 부분 요건 초감각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칸트 철학까지도 요 위에 부분 A, B, C 이렇게 있으면 A, B, C 있으면 A 부분은 아예 설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요 삼원적으로 보지 않고 이원적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서양 철학은 일단 이원적으로 봅니다. 이원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또 하나 대부분의 이건 모두는 아닌데 대부분의 서양 철학은 이거를 정신이라 놓고 이거를 물질이라 놓고 이 두 개를 또 딱 잘라가지고 서로 소통 불가능한 별개의 질서라고 본다는 거죠. 예. 이거를 이분법이라고 하고 그나마 이걸 통일해서 보는 거를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론론에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이론론의 몇 가지 형태는 1번 형태 B가 C에 비해서 무조건 우세하다. B에서 C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B에서 C가 나왔다. 정신에서 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 그럼 2번 형태 거꾸로다. C가 우세하고 C에서 B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또 3번 형태 B하고 C하고 그냥 등가다. 네. 그냥 등가다.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것 뿐이다. 여기까지가 슈타이너가 비판하고 있는 이론론입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나도 이론론이지만 나는 이런 애들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슈타이너의 이론론은 슈 버전의 이론론은 뭐가 다른가? 슈 버전의 이론론은 두 가지 지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슈는 3원이다. 2원을 통합하는 건 의미가 없다. 3원을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슈타이너는 ABC가 기계적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영향을 충분히 주고받으면서
묶여 있다. 이걸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유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머리는 상대적으로 머리다, 가슴은 상대적으로 가슴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보편인지학에서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죠. 몸 혼역 나눌 때도 몸은 상대적으로 몸이고 혼은 상대적으로 혼이고, 이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게 그냥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어떤 법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불일이, 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즉 서로 구별되는 작용은 있지만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예, 공존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 그걸 유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이면서 그 유기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뭉쳐가지고 하나의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기이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유기이론론이 아닌 거예요. 일단 유기론이 아닌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버리면 유기론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유기론이 안 되게 되는 데다가 기존 서양 철학자들은 이원을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아예 제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포괄하고 있는 삼위일체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두 가지 지점에서 기존 서양 철학들을 다 비판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 철학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다인데, 그래서 슈타이너는 자기 스스로 나는 유기적 이론론이다 라고 자기 철학을 명명을 합니다. 그럼 뭐 동양에서는 동양의 음양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500문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음양과 삼재, 음양은 음양이고 삼재는 천지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늘 묶여서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건 기본이거든,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동양에서는 그냥 출발부터 유기이론론이었던 거예요. 동양에서는 오히려 이분법이